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주부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천지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죠.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은밀한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됐고, 또 비윤리적인 모습들도 이제 많이 드러나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천지는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이제 특집 방송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이제 시리즈로 방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서도 이제 이 신천지를 다뤘죠. 그래서 이만희 씨에게 막 가서 당신이 막 하나님입니까? 막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다시 신천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채널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구성비를 보면 이제 청년들이 제일 많긴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공을 들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젊고 그리고 또 활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사회적인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부려먹기가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청년들을 조금 더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도 높아지는 거고 청년들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건 이제 한 대학에 한 1,300명인가요? 그 정도가 신천지인 대학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탈퇴한 사람이 이제 나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한 순위는 아닐지라도 주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주변의 지인들에게 막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막 다른 막 교회 들어가서 막 깽판을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주부들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먼저 그 주부들의 특징을 볼까요? 예, 주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부들이 보통의 그 집안에서 보통 계속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있다 보면 사실 이제 인간관계들이 이제 옅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극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아이 갖고 뭐 결혼하고 아이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되고 정기적으로 만남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옅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 만나는 기회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소속감 또 어떤 관계로 인한 기쁨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배우자들이 보통 어디로 관심을 많이 돌리냐면 남편에게 많이 관심을 돌립니다. 마음을 막 쏟고 막 나를 사랑해주기 바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친절하게 바라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배우자가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이제 행복해지고 예전에 이제 영화 보니까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다큐멘터리였나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예고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꽃을 막 꽂고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 나게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홀로 남고 싶지 않고 먼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애정과 사랑을 가족 안에서 많이 배우자에게 누리는 게 되게 최조건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처럼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에게 그 사랑을 이제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사랑을 못 받아서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까지 깊은 사랑을 부부간에 누리는 것은 사실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그 이상적이게 불과하고 뭐 1%, 5%.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거 제가 했었는데 10% 안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정 중에 한 10가정 정도만 그렇지 나머지 90가정은 이제 가족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풍성한 정말 머리끝까지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관계 안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당연히 이제 거기 안에서의 허함이 있을 수 있죠. 예, 또 그러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꽂히는 게 어디죠? 이제 자녀들에게 되게 많이 이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공을 엄청 들이죠.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잘 키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엄청 꽉 이렇게 잡고 이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두 가지라보다는 어쨌든 이제 잘 키워보려고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비율을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뭐 꽉 잡고 가던가 어쨌든 이제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그러지 않죠.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부모를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부들의 마음에는 늘 허함이 있고 좀 약간의 어떤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관계, 가족 안에서의 어떤 또 완전하게 100%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잘못됐냐? 그렇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부라는 것은 특수하게 좀 놓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연찮게 신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제 접근하는 거는 그들은 방법을 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목표는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받는 건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주부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오면은 이제 거기서 연락처를 받거나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연찮게 뭐 버스 옆에 탔는데 옆에 사람에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문화센터 같은 거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뭔가 다리들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연찮게 만난 사람인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 허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랑한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정말 위하는 척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을 들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많은 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을 이렇게 들어준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마음이 시원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막 위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아주 후벼 팝니다. 아주 후벼 파서 고민 이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고 뭔가 해결책을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확 쏟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성을 먼저 쏘기보다는 먼저 감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감성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다 주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뭐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이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에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냐라고 하냐면 일단 주부라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관계적으로 좀 고립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접선한 그 신천지가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감성을 먼저 자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들을 막 주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막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약한 사람들을 고르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론을 공격하니까, 이론을 막 이렇게 주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한 1년 차 안에 사실 상당수의 신천지들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0년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신천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외롭고, 그리고 신천지가 또 전략적으로 잘 해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미 내면에 어떤 홈이 패어져서 상처가 있거나 어떤 병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픈 부분이 있거나 그런 흠집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 그 고리가 걸려가지고 나중 돼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뭐 동기는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굉장히 병든 마음들, 아니면 뭔가 거절을 못하는 엄청 두려운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어떤 욕구들에 있어서 그 병든 마음들이 딱 그 신천지의 어떤 시스템하고 딱 맞물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10년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잘. 예를 들어 내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병이 들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막 잘한다 해주잖아요. 잘한다 해주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처럼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여주는 그거를 막 먹으면서 막 무럭무럭 커가는 거죠, 그 욕구들이. 그래서 나중 돼서는 이제 중독처럼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고, 더 높은 지위에 나중 되면 막 사역자처럼 일도 하는데, 막 그런 자리에 막 그 어디 교회 깨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막 환호받고 막 이렇게 전도 많이 했다 그러면 환호받고 막 이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안정감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 그 신천지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면 자신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000 곱하기 1000 해서 완전수. 그래서 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모두를 다 이제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이제 어떠한 그런 교리적인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인 14만 4천, 그러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다 데려간다. 이건데 그냥 14만 4천이란, 진짜 14만 4천이란 수를 데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본능들이 많이 뛰냐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안전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든 마음들이 딱 꽂히게 되면 중독처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말이 길었는데, 이제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하면, 일단 주부라는 포지션 자체가 좀 약간 사각지대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외로운 사각지대다. 두 번째는 신천지가 워낙 전략적으로 한다. 특히 감성부터 자극을 한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하다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욕구들에 있어서 거의 중독자 흡사한 어떤 병든 마음들이 있어서, 이미 그곳에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연명하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가 많이 빠진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대상과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부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에 혹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예방적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혹시 나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랬구나라는 자기 이해에 대한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